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의 진혜영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정원 정책과 문화산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립수목원에서 정원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하면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립수목원은 사실은 이제 국립식물원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BGCI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의장국이고, CBD의 GSPC, GTI 지구식물 보존 전략, 지구 분야 사업의 국가 연락 기관으로서 산림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에 대한 연구, 교육 전시, 자원화,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정원 연구와 국가정원 정책 지원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점되는 정원 정책과 관련된, 정원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타이틀이 사회 이슈 해결, 그리고 현장 활용 기술 개발 연구라는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정원이 보다 더 실용적으로 갈 수 있게 핸드북이나 도감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정원 박람회나 그 다양한 도시농업 박람회나 이런 쪽에서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자생식물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재를 소개하고, 그리고 식물의 그 환경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정원 모델을 개발해서 선보임으로써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그냥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베란다 정원, 텃밭 정원 내지는 용기 정원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원의 정의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정원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수목원 정원, 조성이 진행하는 법률에 담겨있는 정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법률에 의하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재 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공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원 정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순천 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개최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모든 부처가 없었는데요. 산림청에서 식물원 수목원 네트워크를 그동안 운영해온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지원을 해서, 그리고 또 상황에 맞췄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노력했던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정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법률과 제도적으로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국외 법률을 찾아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물론 정원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주택에 관련된 법이고요. 공동체 정원, 국가가 땅을 임대해서 임대한 땅에 정원 활동을 하는 형태, 어떤 지원의 형태이지 국가 주도의 정원 법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지원할 수 있고 진흥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자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4년 저희가 수목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5년에 드디어 정원이 수목원법에 담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에는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요. 정원과 관련된 정책, 문화, 사업이 탄탄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6대 전략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추진이 되었고요. 중간에 2017년에는 국민이 행복한 정원 정책, 천일 플랜 10대 과제라는 형태로 정말 생활권 내에서 정원을 즐기고 문화를 보급하는 데 좀 더 주력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쭉 훑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성과를 낸 것도 있었고, 제도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은 사실 약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의 분석과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을 통해서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에 잘 담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원 정책과 관련돼서 중앙정부 9개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이 법과 제도가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과 힐링,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정원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정책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한 인식이 법을 제정한 전후로 얼마나 바뀌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4년과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29만 4천여 건에 대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은 보시는 것처럼 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고, 기존의 관광이나 꽃 식물에 대했던 키워드가 나무, 꽃, 카페, 장소, 공간의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볼 수 있는 정원이 아니라 원거리가 아니라 가깝고 흔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요. 특히 아이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용 연령이나 문화 패턴의 변화도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사실은 박람회 키워드는 순천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고양이나 울산, 다른 지자체들의 굉장한 노력으로 정원에 대한 박람회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제주, 순천 순으로 정원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숲이나 공원 나들이에서 카페 공간으로 정원의 어떤 그 양상이 바뀌었고요. 이것은 아마 실내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사실은 중문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인데 이것이 아이나 시간의 키워드로 굉장히 급상승을 했는데요. 아마도 정원은 가족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순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순천은 지금까지 계속 순천만 정원 박람회, 2014년에 계속 그 키워드가 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원 지정된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로 순천의 정원을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자체로 인식이 굉장히 변화했다라는 그 분석 결과를 얻었는데요.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의 영역에서 정원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용 패턴이 그냥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 관련 감성 이슈 키워드 같은 경우는 맛있다, 먹다, 쉬다, 그다음에 가득하다, 다채롭다 등 다양한 형태의 감성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들은 사실은 소확행이나 가성비, 현재 우리 그 생활 트렌드와 굉장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가득하다, 다채롭다 같은 경우는 정원의 크기가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정원의 규모보다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식물에 대한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정원이 정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규모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은 사실은 힘들다, 덥다, 그리고 모르다라는 그 부정어 화제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정적인 화제어는 정원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조성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복합문화시설이나 미술관이나 카페, 레스토랑도 상업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라 상업적인 시설에 와서 보는 정원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묘지, 납골당이 정원과 같이 연계된 것도 있었고 미술관이 정원으로 특화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원이 굉장히 생활권에 밀접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던 거죠. 정원 인프라를 보면 지금 이제 식물원 수목원을 제외한 거고요. 국가의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천만가 태화강이 있습니다. 지방정원은 2개소는 이미 등록이 완료됐고요. 23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정원도 등록하는 형태로 31개가 되어 있고요. 공동체정원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개의 국내 정원이 지금 현재 4년간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정원 산업을 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정원 식물, 시설물, 재료를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정원 산업에 대해서 산업의 규모와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2014년에 비해서 3.4% 증가한 1,561억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주목할 만한 그 정원 산업의 요소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유지관리, 자재, 관광 분야였지만 여기에 교육과 보건복지에 대한 분야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 더 모이면 더 많은 산업
사업의 영역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원 산업과 정원 공간으로 구별해서 정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 경제적 가치는 약 12조 6천억 정도 나오고요. 사회적 가치는 한 5,50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조 1천억 원 정도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정원용품, 정원복지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원 산업의 가치는 더 커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원에 관련된 직업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있고 세분화되어 있고요. 수익사업도 조경 건설업체 내지는 그리고 조식제에 관련된 것들, 시설물에 관련된 것들도 그 작은 폭이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설계 작가들의 활동도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스타 작가분들도 배출되어 있고 이분들의 작품이 또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국내 정원 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말고도 도시재생이나 환경개선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정원회 같은 경우는 육체 심리적인 치유에 관한 그 효과, 그리고 방범의 효과, 그리고 미관 정비로 인한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형태의 굉장히 긍정적인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관련된 것들이 문화, 산업,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정원들이 실제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산림청과 그리고 이제 그 산하 기관들은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조직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국 내외 정원팀을 신설을 했고요. 산림보호국 산하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생겼습니다. 한국수목원 관리원 아래에 정문화 사업실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수목원에는 수목원정원연구센터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이 정원 정책을 발굴하고 정원 R&D를 주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원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또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로 새로운 일상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의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가장 그 인기가 있었던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면 일단 정원드림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정원 분야 실습 보육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들을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요. 혼자 할 수 없고 팀 작업에도 리더 할 수 있는 정원 작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 정원 작가와 함께 그 실습 공간으로서 지자체 유일부지에 정원을 조성해보는 프로젝트이고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 같은 경우는 국유지 중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실내외 정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은 약간 실내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특히 산업단지나 공공시설,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의료시설 등에 설치가 되는데요. 전국에 총 336개의 그 규격화된 또는 벽면 형태의 스마트 가든이 설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소나 그 이용객의 특성에 맞게 그 정형화된 형태로 보시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실행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그럼 이제 2021년부터는 제2차 정원진흥 기록이 가게 되는데 어떤 형태의 사업과 전략과 연구가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꾸준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정원진흥 기록 계획은 내년부터 그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총 4대 전략에 그리고 14개의 중점 과제로 갑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두 번째 정원진흥 계획에서 중점을 두는 4대 전략으로는 이제는 좀 접근성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신산업으로서 정원을 육성해야겠다. 정원 관련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생활 속에 누리는 정원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된 사업들이 2021년에도 이어집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55% 정도의 사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제 생활권에서 정원 문화를 누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쪽에 투입이 될 건데요. 총 32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는 저희가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고요. 생활 밀착형 숲 조성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갈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그 정책과 사업과 R&D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그 기조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전략과 사업의 틀에서 가지만 핵심 사업들을 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원관광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식물원 수목원 네트워크, 그리고 국가정원, 지방정원, 공동체정원과 민가정원, 그리고 이미 전통정원과 그리고 현대에서 계속 조성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민간에서 하는 오픈가든을 잘 엮으면 이게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고 특히나 국제적인 정원관광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관광명소 20개를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 3개가 정원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아시는 큐가든도 있고 위슬리 가든도 있고 이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정원 관광객 같은 경우는 다른 관광지보다 돈을 내고 입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관광객의 수가.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자국민의 방문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해외 관광객의 방문 비율도 그것에 훨씬 넘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국 정원 사업 전체 수입 현황이 관광 사업 전체 수입 현황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관광으로서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이벤트, 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을 지속 가능한 재방문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정원도 있고 전통정원도 많이 있고 또 오픈가든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축제와 잘 연결한다면 정말 하나의 관광 주간,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축제 기간으로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정읍의 구절초 축제나 장성의 황룡과 노란꽃잔치 뭐 이런 것들과 잘 연계하면 남도의 정원 관광은 굉장히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의 노력은 지역별, 시기별 정원 박람회의 차별화와 특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박람회와 가든쇼 등을 쭉 살펴보니까 14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형태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어 자체도 박람회, 페어, 축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고요. 그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정원 문화형이냐, 정원 산업진흥형이냐, 아니면 지역개발 및 재생형이냐, 지역의 홍보형이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원 박람회의 효과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업과 분업으로 함께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생식물에 기반한 정원식물의 연구, 개발, 보급입니다. 실제로 잠재력 있는 정원식물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화라는 것은 조경수나 화분 등으로 가치가 있는 야생화를 품종 개량이나 재배 기술, 개화 시기 조절 연구 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한 식물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벌개미치, 앵초, 동이나물, 돌단풍 등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한 것이 한 12% 된다고 하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4,171종일 때 저희가 1,100종 정도가 산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90% 정도의 잠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수목원에서도 야생화 개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의 개발, 용도의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 개발 보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 IT 협업을 통한 서비스 컨텐츠의 발굴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원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가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정원 분야도 사실은 AR, VR, MR
그리고 IT와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나 컨텐츠 발굴에 있어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정원 활동 자체가 사회적인 치유, 사회적인 처방으로 접근될 수 있게 하는 사업과 연구를 시작합니다. 정원 자체를 장소성에 기반을 둔 활동과 그리고 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원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치유부터 그리고 나중에 보편적인 복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원 산업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소개를 다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도시에서의 정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국 가든 디자이너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생생물을 위한 식재, 그리고 숲과 로맨틱한 텃밭, 그리고 아웃도어 플레이 공간,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리트릿한 공간, 그리고 단순함이 있는 공간. 이것이 앞으로 정원 만들고 디자인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정원지능기록의 2차에 담겨질 내용의 어떤 소프트한 부분의 원칙을 같이 수립할 예정이고요. 정책에 있어서는 산림청,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는 국립수목원, 그리고 전국적인 확산과 일상화를 위한 모든 사업들은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같이 실행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의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